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여태까지 모았던 자료들을 짜잘짜잘한 자료들을 좀 모아가지고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시장 상황 같은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지금 취하는 스탠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상대적인 그런 통화 가치에 반비례해서 그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을 수 있지만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만 보셔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코로나에서 수직 하강하고 나서 돈을 그렇게 뽑아내서 오늘날 그래프를 보면은 미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상향했다. 몇 퍼센트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 그때 생각을 할 뿐이지 지금 당장에는 그들의 스탠스를 바꿀 생각이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금 그 연준의 지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뭔가 하고 싶어서 연말이나 아니면은 그 연초?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재미를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산 가치가 깎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미국 주식이나 국내나 어디나 지금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심정은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일단은 지금 이 네모칸에 들어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갇혀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 있죠. 이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기대를 했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바꿀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관세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그런 분쟁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과거 트럼프 때보다 더 유연한 그런 외교적 스탠스를 저희가 이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먼로주의를 택했잖아요. 과거 이제 그 미국이 갔던 노선들 우리만 건들지 마라. 그러면은 우린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먼로주의의 정확한 이제 뜻을 담지는 못하지만 방금 제가 한 말이 미국 우선주의를 택했다가 결국에는 중국도 고립시켜 버리고 미국은 따로 놀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정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지금은 그와는 반대로 이제 바이든에서 좀 더 이제 민주주의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과거의 그런 미국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스텝을 밟고 있어서 이 관세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연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이프로스트는 쭉 들고 가고 있고요. 지금 와서 팔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왕 들고 가는 거 저는 오히려 이제 추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긴 한데 돈이 없어서 추매는 생각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현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크립토 자산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이런 데보다도 그 이유는 저성장은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성장이 뭐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릴 때도 항상 저성장이었고요. 제가 어릴 때도 IMF가 있었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또 이제 암호화폐고, 그럼 이런 저성장에서 저희가 빌붙을 수 있는 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성장에는 분명히 새로운 스타의 등장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섹터가 저는 암호화폐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결국에 그분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투자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에 더 큰 돈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거나 더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좀 불안전 자산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벽한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가 미증시, 미국 주식이 주도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나중에는 웹3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반등은 암호화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그냥 짧게 그냥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어제자 스크린샷인데 체인러너 시나리오 있죠? 여기 그 바이프로스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다음 달쯤에 아마 체인러너 M이 나올 거예요. 과거에 이제 체인러너 Q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좀 대폭 이렇게 막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2시간 전에 올라온 자료였는데 체인러너 M을 이제 곧 출시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수정이 됐는지는 저도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은 체인러너 M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포트 모바일 월렛이랑 같이 나오면은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갑이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갑이 나와야 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해외 유저들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GitHub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랑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GitHub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바이프로스트가 뭐 마케팅이 대단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VC가 비하인드에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이프로스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비록 저희가 프로그래머는 아닐지라도 이 코딩에 대한 그런 탄탄함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부터 해서 VC들까지. 예를 들면 뭐 한투, 스틱 벤처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딩을 보고 하는 것이고 저희도 코딩을 볼 줄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이행률, 그 상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것이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비트렉스 글로벌의 비트코인 페어로 바이프로스트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비트코인 페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업비트는 비트코인 페어인데도 그렇게 거래량이 잘 나오는 거 보면 좀 대단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 이제 비트렉스는 전통이 꽤 있는 거래소고 이 거래소의 첫 상장이 되었죠. 해외에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트레이딩 컴페티션이라는 걸 해서 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는 건 아니고 자세하게 이제 그 목록에 보면은 어느 정도 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비트렉스나 바이프로스트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저번에도 이제 쿠코인에서 이런 걸 한번 했었죠. 소규모이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그 참여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은 치킨 값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렉스는 저는 이미 뭐 계정이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기도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으면은 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옮길 돈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이프로스트도 스테이킹에 묶여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관망 중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날짜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면 내 거 자산을 옮기는 것도 부담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비트코인 마켓이라 페어가 그쪽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되게 고가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좀 그 개념 유의를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 제가 지금 이거 올린 취지는 비트렉스랑 바이프로스트가 해외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뭐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걸 한다라는 게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그래야 또 이제 USDT 그 테더 페어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지켜보시는 거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쿠코인에 상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해외 쪽으로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국내에 있었던 분들이 해외 거래를 하진 않을 테고 그 중국인들 아니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기타 해외 투자자들이 바이프로스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원 가량의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더 좋을 때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뭐 낮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1, 2억 정도? 낮을 때는 1, 2억, 높을 때는 뭐 3, 4억 그렇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업비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지만 평준화되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을 포텐셜 삼아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그런 불장이나 약소한 그런 강세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 정도 좀 두고 보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그때 되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에서들도 새로운 토큰들을 찾기 위해서 또 여정을 떠날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분명히 바이프로스도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상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코인베이스에는 커스터디랑 또 상장 고려 목록에 이 두 가지가 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너무 보진 마세요. 80원이다. 근데 다른 토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붕괴됐습니다. 이더리움도 붕괴됐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20% 오르면 뭐예요? 다시 떨어지는데. 막말로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바이프로스트가 50% 올랐어요. 팔 거예요? 여러분들 못 팔아요, 대부분. 그걸로는 택도 없거든요. 자신의 원금 복구하기가 택도 없어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좋아하지만은 이게 또 막상 오르면은 다시 되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 정도면 유동성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FTX랑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름을 지금 보니까 FTX 재팬으로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팔로우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체인에 관한 건데, 멀티체인이 요즘에 좀 일을 나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따로 이제 뭐 영상도 만들고, 왜 멀티체인인가, 왜 애니스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꾸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브릿지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고, 브릿지가 한계점이 있고, 우리는 이제 라우터로서 그런 브릿지들을 다 총망라하면서 저가의 수수료에 안전적이고, 그리고 여러 개의 체인을 지원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멀티체인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MOU가 나왔죠. 바이프로스트와 멀티체인 간의 그런 기술 협업이 나왔기 때문에 브릿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런 좀 호기심이 좀 남네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진진한데,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정보는 더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저는 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브릿지가 사라져야 되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개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릿지 이제 레이어 2, 거기에 또 이제 또 레이어 3까지 막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 덧붙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폴카닷, 코스모스도 결국에는 중앙적인 생태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돌아가는 그림인 거고, 바이프로스트 자체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채택을 하고 착용을 하면은, 그랬었을 때 어쨌든 그 타 생태계들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레이어 방식의 솔루션들을 그렇게 저는 막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했으면은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고 과거에 폴리곤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폴리곤에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도 결국에는 이더리움 중심의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브릿지가 분명히 이더리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브릿지들을 좋아할 수도 있죠. 클레이튼의 오르빗을 좋아할 수 있고, 뭐 니어의 오우라를 여러분들이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체인에 종속되는 그런 그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이더리움 막시멀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저는 이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러한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프레임은 이래요. 이게 제 프레임이고, 저는 이 프레임에 근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브릿지를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상한 브릿지에도 투자 많이 해봤고, 지금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포트가 중요하지만 거의 80% 이상은 저는 다 지금은 바이프로스트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되면은 뭐 그때 좀 나누지 않을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바이프로스트에 좀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이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메인넷이 조만간이에요. 보니까 뭐 테스트넷을 먼저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테스트넷이 됐든 메인넷이 됐든 간에 다음 달에 이제 진정한 그 첫발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인넷이 나와야 멀티체인 덱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기능들을 저희가 또 무한정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 삼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건 그거잖아요. 마케팅, 그리고 서머너 진행이나 운영 상황. 저도 뭐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메인넷이 나와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이프로스트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다음 달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또 다양한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뎁들이 계속 더 활용될 것이고요. 멀티체인은 멀티체인과의 그런 기술 협약을 통해서 바이프로스트의 기술 핵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잖아요. 더군다나 리얼리티 매직큐하고도 이제 또 게임을 아마 하반기쯤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바이프로스트가 할 역할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 그림으로 한번 좀 던져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채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왜 하겠어요? 수익이 안 되니까 채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다 울상이고 다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특정 인물을 까거나 특정 뭐 유튜버를 깐다, 그 재단을 깐다, 뭐 개발자를 욕한다, 특정 프로젝트가 스캠이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거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